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두어 시간 정도는 로테이셔널 모션,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운동을 했었죠. 원운동을 챕터 3에서 했었는데, 원운동, 이건 로테이셔널 모션은 회전 운동인데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우리가 원운동을 다룰 때는 그 입자가 크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떤 포인트 파티클 하나, 매스를 가지는 하나의 입자가 어떤 중심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원 모양을 그리는 운동을 한 거고요. 이게 원 운동이고, 회전 운동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이제 팽이가 있는데, 아니면 또는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얘는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죠.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야구공에 커브볼이 돌아가면은, 커브를 돌리면은 이제 이게 포인트 파티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이 같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다.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을 하면 어떤 크기를 갖춘 물체가 돌고 있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회전 운동이고요. 근데 회전 운동을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매우 많은 입자들 우리가 이 크기를 가진 물체는 사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매니 파티클 시스템, 다입자계를 다루는 방법이니까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많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체인데 입자가 많은 자꾸 말이 꼬이네. 이 물체는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의 입자들이 여기 있는 이제 이 포인트들이 다 입자들일 텐데, 개별 입자들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원운동인데 이제 입자가 크기가 없으면은 그냥 원운동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원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원운동을 얘가 요 방향으로 평면에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우리가 볼 때 이 화이트보드 상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고 있다. 평면상으로. 그러면은 여기 끝점은 어떻게 돌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돌 거고요. 이렇게 돌 거고, 여기 좀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느린 속도로 돌겠죠. 회전 속도는 똑같지만 각속도 이야기 좀 더 하겠지만, 그리고 중심점은 사실 안 돌고 있기도 하고, 여기는 또 이만큼 돌고. 자, 이런 이제 원운동들의 이제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파티클이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각 입자들, 속도는 모두 다르죠. 모두 다르다. 근데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이 개념을 했었는지 살짝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각속도는 똑같아요. 각속도가 뭔지 이제 어차피 정의할 거예요. 각속도는 정해져 있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입자들의
모든 부분들의 각속도는 동일하다. 그죠? 저런 경우 빼고 그 무슨 플리드 그 유체가 돌아가는 거 말고요. 유체 말고 유체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유체는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딱딱한 물건 강체라고 하는데 리지드 바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리지드 바디예요. 딱딱한 물건 강체. 그렇죠. 다 다르게 돌아가면 강체가 아닌 거죠. 유체가 되는 거죠. 모양이 이제 흩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각속도 얘기했는데 각속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속도는 얼마나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는 그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각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야구공이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또는 배트가 한 바퀴 돈다. 또는 뭐 팽이가 한 바퀴 돈다. 자, 한 바퀴가 도는데 결국은 각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얘가 이제 팽이를 그릴까요? 팽이가 있는데 아니 팽이 아주 못생긴 팽이지만 대강 그리면 이제 팽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돈다고 합시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돌아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이게 이동을 이렇게 한 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돌아갔고 색깔을 살짝 바꿔줘요. 색깔을 절대에 이렇게 바꿉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원래 중심축이 여기였다가 지금 이쪽 중심축 이만큼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갔으니까 아이고 조금 이제 이렇게 돌아갔죠. 자, 그러면 요때의 요 각도가 바로 앵글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앵글이라고 세타라고 합시다. 델타 세타라고 합시다. 각속도는 평균 각속도는 어떤 시간 델타 t 동안에 얼만큼 돌아갔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바로 각속도고요. 평균 각속도고요. 오메가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시간을 아주 우리가 속도 정의할 때처럼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각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죠. d 세타 dt. 자, 이게 각속도의 정의고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주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 바퀴 도는데 주기를 t라고 합시다. 피리어드.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돼서 오메가의 단위는 세타 각도는 우리가 라디안으로 보통 쓰죠. 보통 RPM을 써도 돼요. 라디안을 쓰고 라디안하고 이제 per second 초당 몇 라디안이 돌아가느냐 하는 게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초에 한 바퀴 돈다면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각속도가 각이 얼마나 지나가냐면 2파이가 돌죠. 각도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는 T는 오메가 2파이 나누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각속도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게 각속도가 벡터가 되는데 왜 도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크기만 생각할게요. 일단 크기만 어떤 평면에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평면에서 돌고 있는데 이 리니어 스피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랑 각속도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이 팽이 도는 경우에 요 중심점은 속도가 제로죠, 0이죠. 끝으로 가면은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가 앵귤러 스피드하고 리니어 스피드의 관계는 그러니까 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는 스피드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피드하고 각속도 이게 앵귤러 스피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금방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V라고 쓰고 보통 얘를 이제 오메가라고 쓰는 거죠.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그냥 생각하면 돼요. 원운동을 생각하면 되고 어떤 특정한 점이라 여기에 이제 굉장히 원운동에 우리가 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특정한 점은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때 앵귤러 스피드하고 여기에 스피드, 그러니까 이 속도의 관계는 속력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V는 길이니까 T분의 D에 길이죠. 길이는 이제 여기 작은 길이를 놓고 보면은 이 길이가 델타 L이 되잖아요. 그래서 DT분의 DL 이렇게 되고 델타 L은 사실은 R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DT분의 R은 상수고 원운동에서 R은 상수고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돼서 바로 R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앵귤라 빌라시티가 있으니까 또는 앵귤라 스피드, 앵귤라 빌라시티 나중에 벡터로 쓸 거니까 그냥 앵귤라 빌라시티라고 합시다. 그 다음 앵귤라 빌라시티가 있으니까 앵귤라 액셀러레이션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각 가속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각 가속도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가 가속도하고 그러니까 각 가속도는 일단은 우리가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율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마찬가지로 각 가속도는 우리가 알파라고 씁시다. 알파는 각속도의 변화율입니다. 각속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 만약에 등소 원운동을 하면은 각속도가 일정하니까 0이겠죠. 알파는 각 가속도는.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0이 아니죠. 응? 이게 얘가 0일 때는 등속 원운동을 할 때죠. 등속 원운동. 이건 등속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0이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토크랑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각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하고, 저기 오메가가 이미 시간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아니 앵귤라 얘가 이제 결국은 오메가의 시간 미분이 한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dt분의 d에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돌아간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는 것이 되겠다. 가속도 정의하는 거랑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회전에 대해서 회전 속도, 앵귤라 벨라시티에 대해서 했다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나중에 벡터예요. 얘도 벡터예요.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크기만 생각했지만 이 얘기도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가속도하고 그러면 각 가속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속도 A. 가속도는 저기 리니어 벨라시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또는 길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2번 미분한 거리를 2번 미분한 것이 되죠. 자, 근데 아무튼 이거를 쓰면은 아까 이미 구했죠. dt분의 v를 r 오메가라고 이미 구했으니까 아까 처음에. 근데 이제 r이 일정한 걸 우리가 다루면 r이 일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r이 회전 운동은 항상 거리를 일정하다고 나와요. 자, 그럼 r은 빠져나오고 r 곱하기 dt분의 d 오메가.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방금 했듯이 얘는 바로 r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각 가속도 또는 이제 원래 정의대로 쓰면은 d 제곱분의 대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회전 운동하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양도 일정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각속도가 변하지 않죠. 각속도가 변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재미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니어 그냥 포인트 파티클의 모션하고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룰게요. 자, 그리고 자, 아까 토크 얘기를 했는데 토크 10.2절에 나오는 거. 자, 10.2절인가 3절인가 아무튼 모르겠고 아무튼 토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림 힘, 우리말로 돌림 힘, 힘하고 유사한데 힘과 조금 다른.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힘, force라는 게 뭐예요? 힘, 우리 알프라고 쓰고 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앞에 했죠. 역학을 처음 일반 물리 앞쪽에서 힘과 운동을 다루면서 이제 힘을 정의를 했는데 힘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운동을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 속도를 바꾼다는 얘기고요. 정확히 말하면 운동량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체의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하는 원동력을 우리가 힘이라고 하고요. 또는 질량에다가 가속도, 그러니까 어떤 질량을 가진 놈을 A라고 하는 가속도만큼 생기게 하는 가속도를 일으키는 게 하는 힘을 F라고 쓰는 거죠. 이걸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가속을 하더라도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토크는 우리가 보통 타워라고 쓰고요. 일단 크기는 나중에 생각하겠고요. 아니, 방향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방향은 나중에 생각하고 토크 앞에서 물체 운동, 사실은 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이라고 하는 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병진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동하는 거요. 여기 있던 물체가 저쪽으로 가는 거, 여기 회전을 하고 이런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모양이 바뀐다든가, 돈다든가, 가만히 제자리에서 도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토크는 뭐냐면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물체 운동을 변화시킨다는 건 결국은 나중에 얘기가 아니라 각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각속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토크가 뭐냐면은 크기만 일단 쓰면 그냥 벡터로 쓸까요? 우리가 벡터를 다루는 건 나중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어떤 각의 각속도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각 가속도에 비례하고요. 각 가속도에 비례하고 여기서도 질량에 해당하는 어떤 양이 있어요. 질량에 해당하는 어떤 양이 있고 우리가 I라고 쓰는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걸 우리가 회전이란 말을 안 쓰기도 하는데 관성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또는 영어로는 모먼트 오브 이너셔. 우리가 질량이 사실은 관성의 크기죠. 이게 사실은 질량인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개념적으로 관성의 크기란 말이에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안 움직이는 성질이죠. 하던 대로 움직이던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던 대로 가만히 있었던 건 가만히 있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건 그냥 등속으로 움직이려고 하려고. 무거울수록 관성이 큰 거죠. 마찬가지로 회전도 그러니까 회전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성을 나타내는 게 I라고 쓰고 관성 모멘트인데 모멘트 오브 이너셔인데 얘는 물론 당연히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관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질량 관성 모멘트는 뭐랑 관계가 있느냐면 첫 번째 질량하고 관계가 있고요.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질량이라고 해도 어느 게 돌리기가 쉬우냐,
어느 방향으로 돌리기가 쉬우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더 그 토크가 많이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돌리는 게 토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각 가속도를 줬을 때,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똑같은 알파를 갖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게 관성 모멘트의 크기고요. 크기는 이제 모양, 질량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물체의 모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건 또 우리가 다루게 될 테고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자, 그리고 토크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는 힘인데, 일단 한 중심점이 있고요. 중심점이 있고, 중심점에서 R만큼 떨어진 거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힘을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제일 잘 돌아갈 거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해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각 가속도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던 놈을. 자, 물론 이쪽으로 힘을 주면은 제일 잘 돌아갈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 얘를 힘을 이쪽으로 주면 안 돌아가겠죠? 돌아갈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떤 가만히 막대기 끝점에 뭘 하나 달아놓고 그러니까 방망이가 있는데 방망이를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이동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 힘을 주면 제일 잘 돌아가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요만큼 약간 끼우뚱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힘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때 우리가 토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토크를 이게 나중에 각 가속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토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근데 벡터 프로덕트를 했던가 안 했던가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얘를 벡터 프로덕트로 정의를 합니다. R 크로스 F. 여기서 설명을 또 하면 되죠. 이게 다른 과목이랑 헷갈려가지고. 자, 이거 뭐냐면 이 벡터 프로덕트인데 벡터 프로덕트 수렴물 시간이었나 봐. 벡터 프로덕트의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 사이각이 있죠. 사이각이 두 개의 사이각이 벡터가 세타죠. 세타라고 하면 요 벡터 프로덕트 정의는 이 벡터 프로덕트 한 새로운 벡터의 크기는 두 개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스칼라 프로덕트에서는 코사인 값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사인 값이 나옵니다. 사실 이 토크를 어떻게 보면 토크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많이 쓰이지만. 자,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내가 이제 R 벡터가 이쪽이고 F가 이쪽이잖아요. 자,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싸줘서 엄지손가락이 올라오는 방향이. 그게 바로 이 타우의 방향은 이 R이라는 벡터하고 F라는 벡터를 이렇게 내가 감아줬을 때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기 방향은 이제 왜 이렇게 설정하는지는 그 나중에 아니 지금 명확한데, 일단은 평면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도 방향은 계속 바뀌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그 계속 속도는 바뀌죠. 그럼 회전 방향을 어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평면, 회전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로 잡으면 되는 거죠. 이 수직인 벡터로 잡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화살이 나가는, 그러니까 주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하고 지면을 뚫고 올라오는 방향,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세상에 오른손 잡이가 더 많아서 그런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정해놓으면 통일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토끼 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크기만 생각합시다. 크기만. 평면상의 운동. 크기만 생각하고 그냥 로테이셔널 파티클, 그냥 크기 없는 파티클. 그다음에 질량은 이제 m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너 플레인, 그러니까 뭐 회전 방향이 안 바뀌고 크기는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이렇게 도는 걸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등속으로 원운동을 하면은 토크가 필요 없고 계속 돌아요. 물론 등속 원운동 할 때 힘은 들어가죠. 힘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 방향에 힘이, 구심력이 반드시 있어야 얘가 도는 건데,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얘가 각 가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속도가 바뀐다는 뜻이죠. 각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질량은 m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힘을 줘야 되겠죠. 구심력 말고요. 구심력 말고 얘를 회전 각속도를 바뀌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 필요하죠. 구심력 말고요. 어느 방향에 힘이냐면 접선 방향에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돌릴 때 당기는 힘 말고 이쪽 방향에 힘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이제 크기만 생각합시다. 이쪽 방향의 힘이 얼마냐면은 F는 MA는 접선 방향의 이거는 이제 접선 가속도죠. 그러니까 리니어 엑셀러레이션이에요. 도는데 점점 빨리 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심 가속도가 아니에요. 구심 가속도는 어차피 따로 있고요. 구심 가속도 구분을 해야 돼요. 원운동이지만. 그리고 이제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중심부터 거리를 R이라고 하고, 힘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이 접선 가속도인데, 접선 가속도는 M은 있고, 접선 가속도는 우리가 아까 했죠. R에다가 알파, 각 가속도 이렇게 곱하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토크는
데피니션이 여기 나왔으니 크기만 따지면 r 곱하기 힘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1. 지금 r 원운동이니까. 따라서 이제 토크가 그냥 r 곱하기 f인데 r은 r이고 그냥 놔두고 f는 m 곱하기 r 곱하기 알파. 따라서 m r 제곱 알파.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걸 하나로 묶으면 아까 우리가 정의가 토크를 각 가속도하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 파티클이 어떤 중심을 통해서 도는 경우는 사실 이 개념을 쓸 이유도 별로 없긴 한데 이 회전 관성 모먼트가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요 포인트 파티클에 대해서는 이 개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이제 물체를 생각해요. 물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물체가 이런 이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돌아요. 어느 방향으로인가 돌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돌 수도 있죠. 어떤 중심축으로부터 돈다고 할까요? 어떤 중심축이 이걸 중심축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심축이 있다고 치고 그리고 얘가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이게 각속도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각 가속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축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이제 이것만 생각합시다. 이때 만약에 포인트 파티클이라면 그냥 중심축으로부터 도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경우에는 그냥 여기 중심축이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게 중심축일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입자의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여기 작은 부분을 요걸 i번째 파티클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우리가 ri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 아이스 파티클의 질량을 mi라고 하면 요 부분에 그러니까 mi 아이스 파티클의 i번째 파티클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질량에다가 거리를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곱을 곱한 거를 곱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렇죠. 자, 근데 이 전체의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사실 어떻게 돼요? i는 이 mi의 ri 제곱 이게 한 일정 조그만 부분이죠. 그걸 전부 다 합한 것이죠. 전부 다 합한 게 되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 모든 위치에 대해서 어떤 각속도로 돌고 있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는 뭐 각속도나 각가속도, 얘가 운동의 상태와는 무관한 양이죠. 운동 상태와는 무관한 양이고, 그 질량 분포하고 관계가 있죠. 질량 분포하고 그 다음에 RI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생겼느냐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geometry랑 관계가 있죠. 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리고 사실 얘를 이제 입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를 그 서메이션을 적분으로 인티그레이션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자, i라는 인덱스를 떼고 요거를 이제 i번째 파티클이 아니라 요 부분을 다시 우리가 쓰면 요거를 델타 m이라고 하고, 델타 m이 아니라 더 작으면은 이제 dm으로 쓸 수가 있겠죠. dm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i라는 것도 이제 빼버리고, 그래서 얘가 r의 제곱에다가 델타 m을 곱한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관성 모먼트를 우리가 관성 모먼트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가 아무렇게나 생겼으면 구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잘생겼으면 구하기가 쉽다, 구할 수가 있다. 얘를 잘생겼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대칭성이 큰 물체는 얘가 이제 i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하나만 들어봐. 얘를 뭐 여러 개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한 개만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실린더 또는 이제 링. 방향 링이 있는데 링이 이제 그 두께는 무시하고요. 고리 이게 그냥 R로 링이 있단 말이에요. 링이 있는데 이거 색깔을 바꿉시다. 링이 이렇게 생겼고, 얘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릴 때 뭐 이렇게 아니라 요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돌리는 건 사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요렇게 돌리는 경우에는 그 i가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r 제곱의 dm인데 이 r이 다 똑같죠. 스몰 r이 전부 r 라지 r이니까 자, 그래서 r 제곱의 dm이고 얘는 그냥 m의 이 전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m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건 아주 쉬운 경우고, 제일 쉬운 경우고, 링이 아니라 뭐 디스크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링, 1번은 링이고 2번은 우리가 디스크. 근데 이제 밀도가 일정한 걸 근데 여기 사실은 회전 방향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1번의 경우에 지금 회전 방향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동전 돌리듯이, 그러니까 링을 이쪽 방향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심축을 여기로 삼아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디스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 이제 그냥 크기가 두께를 완전히 크게 해서 채웁시다. 채우고 두께를 채웠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것만 생각해 보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요. 그냥 완전히 시메트릭 엑시스로, 그러니까 요 중심축을 중심으로 요 중심축 이렇게 돌리는 거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이 경우는 r 제곱 dm인데 r이 0에서부터 이 반경을 우리가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 r은 0부터 라지 r까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질량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질량 분포에 대해서 여기 특정한 띠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특정한 띠를 하나 생각을 해서 좀 이걸 키울까 그림을. 특정한 띠를 여기 한번 생각해 보고 중심으로부터 동심원 하나 그려요. 임의에. 그래서 요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아주 바로 얘와 거의 비슷한 살짝 반경이 커진 이 양파 껍질 같은 걸 생각을 해줘요. 띠죠. 이게 링이죠, 일종의. 자, 그리고 요 거리 작은 부분의 길이를 dr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dm은 어떤 상수에다가 상수는 사실은 이제 유니폼 덴시티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덴시티고요. 밀도 밀도니까 면적분의 파이 r 제곱분의 m 이렇게 되겠죠. 면적이 파이 r 제곱 맞죠? 곱하기 d area. 근데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파이 r 제곱분의 m 하고 area,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냐면 요 작은 t의 면적은 그냥 둘레에다가 dr을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r 제곱분의 라지 r 제곱분의 m이 나오고 2배의 r dr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이 r 제곱 dm인데 dm 스몰 dm 대신에 이거를 넣으면 되죠. 이거를 넣고 상수는 이제 앞으로 끄집어 놔도 되니까 상수를 여기다가 끄집어내고 i 값은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하나 더 있으니까 r이 3승이 되죠. 제곱이 아니라 3승이 되고 요거 하나 r은 지우고 dr 이렇게 하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라지 r까지.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 r 4승. 딱 그래서 구하면은 이 전체가 2분의 1에 r제곱 분모에 하나 있으니까 2분의 1에 m r
제곱. 아하. 그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경우 많이 구해보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테이블에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 다양한 그 구조에서 이 i를 구해보세요.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